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썸남, 썸녀 혹은 애인이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늘은 소개팅하면 안 되는 유형 두 번째, 지나친 썸을 즐기는 관계 중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열렬히 문어발, 낙지발 뻗트리는 게 뭐가 나쁘냐 하겠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중독으로 갈 수 있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30대가 동시에 2명 이상과 썸을 타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아는 30대가 2명 이상을 두고 어장관리를 한다는 것은 절대 단순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가 단순히 부럽다고 생각이 든다면 아마도 당신은 2명 이상과 썸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피말리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헐크 맘먹는 체력과 제갈량도 울고 갈 잔머리가 필요하며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타신 윤여정 선생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뛰어난 연기력까지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어장관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자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30대가 이렇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습관이 자리 잡혀질 수 있습니다. 30대의 썸은 한 텀에 한 명씩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야 설렘과 두근거림을 집중해서 즐겨볼 수 있고 헛된 시간 낭비, 돈 낭비, 마음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질질 끌지 말고 빠르게 접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야 진짜 내 사람을 만나러 다시 여행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30대의 시간은 금보다 비싸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바람 피우는 본능이 더 강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관계 절제를 잘 못합니다. 이 관계들을 넓혀가면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이 추구하는 행복, 이거는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쾌락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닐 텐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처음부터 잘 걸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못 걸러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한테 너무너무 친절하거든요. 허튼 생각하지 못하고 빠져나갈 수 없게 처음부터 진짜 잘해준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태껏 힘들고 외롭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특히 이성관계의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헤어나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성관계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런 사람과 오래 사귀잖아요.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이성들과 연락하는 거 다 알게 돼요. 그런데도 참아주고 몇 년간 인내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힘든데도 이별하지 못해서 울면서 상담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상담받고 마음 다잡고 어떻게 어렵게 헤어져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나랑 안 맞는 구석이 발견이 되면 그 전에 헤어졌던 카사노바가 금세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 사람이 더 잘 맞았어. 그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줬어.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트라우마를 겪고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해요. 이 정도로 관계 중독자들과 인연을 맺는 것은 그만큼 치명적이고 위험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썸남, 썸녀 혹은 애인이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나한테 착해져야 되고 나한테 더 친절해져야 돼요. 저 사람보다는 나한테 더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과의 연애는 나한테 굉장히 큰 고통과 갈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애 경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더욱 이런 관계는 잘라낼 줄 알아야 돼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오히려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관계 중독자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시면요.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한 사람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많은 이성들을 트로피처럼 어장에 넣어놓고 관계를 맺는 것은 병리적인 관계 중독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독이란 어떤 대상 혹은 행위에 의존하여 쾌락의 도파민을 찾는 것입니다. 중독이 시작되면 그 순간부터 황망한 지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을 넘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관계 중독은 아무리 많은 연인과 친구를 사귀거나 혹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외롭게 만들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괴롭히죠. 관계 중독은 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에 중독이 되어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 할 때도 해당되지만 한 사람에게 심하게 집착하고 스토킹을 하거나 자해 혹은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정상적 범주를 벗어난 판단과 행동을 할 때도 해당이 됩니다.
됩니다. 관계 중독으로 가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끝나지 않는 집착에서 허우적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 중독 때문에 결혼을 해서도 수많은 이성들을 끊지 못해요. 더 나아가 심해지면 성매매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딱 걸리잖아요. 안타깝게도 딱 걸리는 그 순간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성매매는 걸리는 그 순간 첫 번째인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요. 많게는 몇백 번째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관계 중독은 큰 문제가 되거든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줘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놓지 못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가 되는데, 반대적으로 관계를 놓지 못해서 의존하는 경향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 의존증은 성격 장애로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 의존증이 뭐냐면 혼자서는 이 세상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 부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봐, 너는 혼자서 못 살아. 내가 있어야만 해. 너는 혼자 있으면 굉장히 무력한 존재야.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부모한테 정서적 학대와 강압적인 교육을 받은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나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한테 기생을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를 동반의존적 성격 장애라고 해요. 누군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미친 듯이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애인과 헤어졌을 때 뭐 자살 시도를 한다거나 자해를 한다거나 혹은 뒷조사를 한다거나 스토킹을 한다던가 이런 등등 정상적이지 않은 범죄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인생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건강한 이성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행복하고 즐겁게 정서관리를 하며 인생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인간의 중요한 생존 활동입니다. 혹시 내가 관계 중독일까 의심이 된다면 지금 당장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써놨지만 지독하게 외로운 감정이나 찢어질 듯한 고독함, 죽음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정말 이 깊고 깊은 마음의 아픔은요, 어느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이 깊은 고독과 슬픔은 바로 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어린 시절을 들여다 봐야 하는 거고 지금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 봐야 하는 거죠. 어렸을 때 안 좋은 일을 당했던 그런 경험들을 다시 되새겨 봐서 그때 어렸던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충분히 사랑해줘야 돼요. 고생했다고. 그 정도면 너 정말 잘 버텼다고. 이 어린 시절의 나를 뜯어보지 않으면 내가 왜 관계 중독이 생겼는지, 왜 관계 의존성 성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알고 싶다면 꼭 내 옛날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그때 어린 나에게 크게 위로를 해줘야 돼요. 고생했다고.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의 나는 성인이고 어른이잖아요. 어린 시절의 나는 힘이 없고 자립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발목 잡혀서 지금까지 끌어왔던 관계 중독이나 관계 의존을 벗어버리고 진짜 행복, 진짜 사랑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들한테는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관계 중독이나 관계 의존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한시라도 미루지 마시고 하루빨리 심리 상담을 받으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랄게요. 관계에서 벗어나야 진짜로 행복, 진짜로 마음이 정서가 채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나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